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유민이에요. 할아버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우리 손녀랑 같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줄 저혈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 오랜 경험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맞아요. 평소 할아버지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강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저혈압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은 잘 아시지만 저혈압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와 함께 저혈압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건강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할아버지, 그럼 먼저 저혈압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혈압은 그럼 이보다 낮은 건가요? 그럼 우리 손녀 똑똑한데 맞아. 저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단다. 보통 수축기 혈압 높은 숫자의 90 미만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일 때 저혈압이라고 부르지. 우리 심장은 펌프처럼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는데 저혈압이 되면 이 펌프질의 힘이 약해져서 피가 몸 구석구석, 특히 뇌나 주요 장기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피가 잘 안 돌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어지러운 게 제일 흔한가요?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어지러움이란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빙 돌거나 캄캄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거야. 이걸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도 나이 들면서 가끔 경험하는 증상이지. 왜냐하면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서면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든. 그 외에도 피로감, 무기력함, 두통, 메스꺼움, 심하면 실신까지 올 수 있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단다. 할아버지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그럼 이런 저혈압은 왜 생기는 거예요? 혹시 유전적인 요인도 있나요? 저혈압은 원인이 정말 다양해. 첫째로 가장 흔한 건 탈수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압도 낮아지지. 심한 설사나 구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해. 둘째는 심장 문제야.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충분한 피를 뿜어내지 못하면 저혈압이 될 수 있고, 셋째는 내분비계 문제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나 부신 기능 저하 같은 질환들도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단다. 그리고 어떤 약물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들도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지.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 말처럼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 젊고 마른 여성들에게서 저혈압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단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그럼 저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럼 모든 저혈압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야.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단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 섭취야.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서 혈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또 적절한 염분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은 짜게 먹는다고 하지만 저혈압인 경우에는 너무 싱겁게 먹기보다는 적정량의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단다.
염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요? 보통은 나쁘다고 들었는데 신기하네요. 그렇지. 고혈압 환자에게는 나쁘지만 저혈압 환자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저혈압 개선에 도움이 된단다. 다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좋아. 또 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것을 피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앉아서 잠시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지. 밤에 잘 때는 머리를 살짝 높게 하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단다. 할아버지,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갑자기 어지러울 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만약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즉시 앉거나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단다. 또 옷이 너무 조인다면 편하게 풀어주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지. 혼자 있을 때는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 네,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와 함께 저혈압에 대해 정말 자세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혈압에 대한 오해도 풀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허허, 뭘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손녀 덕분에 할아버지도 즐거웠단다. 이 나이에 이런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도 생기고 말이야. 오늘 저희 영상이 저혈압으로 고민하시거나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활기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구나. 저혈압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오.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다음에도 손녀와 함께 재미있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올게. 모두 건강해라. 네, 저희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